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믿는다고 알려진 바로 그 사람.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과찬이십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만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가장 실력 있고 콘텐츠 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나는 법률 대변인 맡겼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하시는데 이건태 의원은 그걸 안 해. 아직 정치인이 덜 돼가지고. 맞습니다. 대표는 저를 가장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건태 의원은요 진짜 제가 많이 겪어보면 저는 참모로 둔다면 이건태 의원을 먼저 픽업하고 싶어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예. 정말 필요한 자리에 딱 먼저 갖다 놓는 스타일. 예. 맞죠? 그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태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 부천 병의 국회의원이시고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후원에 좀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이건태 TV 구독하기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까마코님께서 우리 동네 아저씨네 하시면서 그 부천 무슨 구죠? 저기 부천병이? 부천시 병이고요. 네. 소사구하고 역곡 이 지역입니다. 소사구 전부하고 역곡동 쪽. 역곡 1, 2동하고 소사동 세 개 동. 그럼 소사역, 역곡역이 다 그 지역구시네요. 5개 역이 우리 지역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 타고 지나가시다가 1호선 전철. 소사 역곡이 나오면은 아 이건태 지역구구나. 경인선입니다. 경인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면은 경기형 과학고, 부천 최종 성전.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올해 제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경기형 과학고는 뭐고 부천에 최종 선정된 건 뭐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공약이었어요? 예, 저게 이제 특히 우리 지역 또 부천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제 아이들이 부천에 과학고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천에도 과학고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그 부천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천과학고 유치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공약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천 시민들이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일치 단결된 목소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시청, 시교육청 또 이번에 그 부천고를 기존의 부천고로 과학고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천고 동문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문들도 이름이 바뀌니까 일단. 예,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해관계 기관이나 단체가 전부 일치된 목소리를 내줘가지고 그게 큰 힘이 돼서 유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이건태 의원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중앙 이슈에 매몰돼서 지역구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총선이 되면은 뒤에 수근거려요. 내가 민주당이라서 찍긴 찍는데 지역구에서는 하나도 뭐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건태 의원은 그 바쁜 시간에 지역구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중앙 이슈도 잘 다루시고 최고입니다. 그 양쪽 다 열심히 해야죠. 네. 그 우리 내란 사태 때 한참 우리가 이제 그 철야하고 막 국회에서 자고 그럴 때도 우리 지역민들 만나면 가끔 어떤 분은 요즘 잘 안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이제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으로서도 바람이 있으니까 그 양쪽 다 충족시켜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봐요. 이건태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우리 동네 변호사 컨셉으로 예. 법률 무료 상담 그런 거죠. 무료 상담은 걸리고요. 10,000원씩 받고 제가 10,000원씩 받고. 네. 야 여러분 있잖아요. 주위에 변호사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네. 근데 무슨 송사가 걸렸거나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불법이 될 수 있어서 기부행위 되는 거죠. 네. 무료로 해주면. 네, 무료로 해주면. 그래서 이제 최저가를 받고 이제. 네. 근데 무료 검사 지청장 출신이라서요. 여러분 송사하실 때는 지금도 부천에 계시는 분들 아니라도 그런 데이 날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 민원실을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역공역이라든지 부천역, 우리 전철역 또는 이제 스타필드 앞이라든지 옥길동의 퀸스파크 앞이 이런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을 찾아가면서 현장 민원실을 했습니다. 작년 거의 매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딱 가가지고 이건태 의원님 이런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대략 줄거리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주로 상담 내용이 지역 민원. 예컨대 횡단보도가 어떻게 됐는데 거기에 뭐 십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든지 뭐 주차 문제 해결을 해 달라든지 이제 그런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도위원들 같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2시간 동안은 민원에 저희 역량을 총 집중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3월 20일 날 선고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네. 저쪽에서는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사법부를 연일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최종 판결 6월 26일 전에 내려야 된다. 5월 선고도 검토하길 바란다. 저게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3월 26일 날 하면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내려달라. 5월 선고도 검토해달라. 아니 이게 말처럼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선고도 안 됐는데 특정인의 대법원 판결을 지목해가지고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하자는 게 저 발상 자체가 대단히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것은 결국 국회의 힘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뭐 사법권의 독립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가 국민의 머릿속에는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맥락도 없이 법원도 스케줄이 있을 거고 이재명 대표 사건만 다루는 것도 아닐 텐데 야 빨리빨리 해서 이재명 선거부터 해. 이게 무슨 저게 불가능한 게요. 네. 3월 26일 날 선고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상고하잖아요. 그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해 볼 때 법원이 이제 2심 재판부가 기록을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보내는데 통상 최소 20일 이상 걸려요. 그 상고 기간 7일, 통상 그 기록이 가는데 20일. 기록을 받으면 대법원이 한 5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기록 받았다고 통보를 상고인한테 해줘요. 그러면 그것도 받으면 상고 이후서 제출 기한이 또 20일입니다. 네. 그 20일이 지나서 20일 안에 상고에서를 내면 그걸 받아보고 상대편은 또 답변서를 내요. 이 기간을 다 하면 무조건 최소 그 기간만 해도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권성동 씨가 그 메커니즘을 까먹었네요. 검사 출신인데도. 알면서 막 지르는 거죠. 이미지 얻는 거죠. 네. 이런 거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은 1심 판결 자체가 법조인 누가 봐도 이상한 사건이고 이상한 사건이죠. 2심 가면 무죄 확률이 되게 높은 사건이고 2심 결론이 어떻든 간에 대법원 가면은 결국에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1심이 좀 쉽게 표현하면 덜컥수 걸린 것처럼 나온 사건이에요. 그 통계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조사를 해왔는데 제가 법사에 있을 때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연 선거법 장기 미제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1심 6개월 이상 장기 미제가 58건이에요. 그다음에 2심 3개월 이상 장기 미제가 128건. 대법원에서도 3개월 이상 미제가 6건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633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6개월 내에 끝나라고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심에서 3개월이 끝나라고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3개월을 넘은 사건이 128건이나 걸려 있고 1심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린 게 58건이나 걸려 있는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대법원이 그런 문제로 재판이 딜레이되는 문제로 상고법원 D를 박근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형량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허위사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를 제가 받아왔는데 허위사실 공표로만 기소된 사건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그 단독 범죄로만 기소된 게 27건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게 27건 중에서 딱 한 건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가 나거나 100만 원 밑으로 선고됐어요. 예. 특히 무죄가 10건이나 돼요. 27건 기소하고 무죄가 10건. 퍼센트제가 37%가 무죄예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의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무죄이거나 100만 원 밑으로 선고되거나 그렇게 한 게 일반 통계상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이라서 너무 과한 판결이 나온 측면이 있고 과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억지 판결 느낌 있고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는 3월 26일 나온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 좀 진영을 긴장시키는 건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등장하는 헌법 84조. 헌법 84조.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또 사실 내란과 외환을 거의 동시에 일으키면서 탄핵 심판대에 올랐는데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일대 예. 이재명 대통령 돼도 현직 일대 재판 받아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이 되는 논쟁이에요. 그게 이제 그 소추의 개념에 공소 제기만 포함하는 거냐, 공소 수행도 포함하는 거냐 이 해석 문제예요. 근데 제가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 헌법 교과서를 다 대출해 봤어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한 3권 이렇게 17권을 분석을 해봤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 기소한 사건이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는 거냐 이 문제를 다룬 책이 17권 중에서 5권이 그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근데 그 5권은 일치되게 중단돼야 된다. 중단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직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소관으로서 그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을 받도록 하면 원활한 대통령직 수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면 되니까 중단설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추란 말의 정확한 의미가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추라는 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참 정확한 견해인데 소추의 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추는 공소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에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수행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형사 소추 금지는 결국 공소 제기도 못하고 재판 수행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냐면 형사소송법 248조에 국가소추주의 그 조항의 이름이 국가소추주의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 플러스 수행 그게 다 소추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지만 이미 제기된 사건에 공소 수행도 못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권성동이 억지를 부려요.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에 재판을 받겠다고 해라. 뭐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막 던지는 거예요.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거죠. 그것은 설사 대통령이 내가 재판을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직은 공적인 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84조는 윤석열 탄핵소추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없는 누명 씌우기 이재명만 주구장창 수사받고 재판받게 하기 이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다 끝나가는 느낌이
요거 같아요. 무슨 뭐 비교체험 극과 극 이런 거듯이 정상적인 법의 판단이라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무죄. 예. 판례도 있잖아요. 이재명 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실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예. 지금 2심도 구형을 실형을 똑같이, 때린 거예요. 똑같이 했죠. 그 검사들 의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최대한 세게 때려야 예. 판사들이 못 깎는다 이거예요. 예, 예. 판사들이 끌려온다. 아. 그걸 그 효과를 노린 거죠. 또 여론 효과도 노리는 거고. 야, 근데 이번에 이번 마지막 결심하기 전에가 재판부가 그랬다면서요. 이재명 피고인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첫 번째가 이 대표님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기소한 거예요. 하지 않은 말을.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골프 치지 않았다 부분에서 이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온 발언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딱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렇게 말한 것을 검사가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김문기하고 나중에 골프 친 게 확인됐으니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보고 아니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기소했는데 4번의 방송 인터뷰 중에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걸 특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1심에서 안 했다는 게 전 더 신기해요. 네. 판사가 1심에서 물어봤어요.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단식하고 있다는 마흔역 임명하지 말라고 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저 장난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사진을 오려가지고 김문기 씨랑 가깝게 있는 사진을 그래도 몰랐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저 사진을 설명한 거예요. 박수영 의원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원래 단체 사진 10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이 오래전 사진을 올려놓고 뉴질랜드 호주 출장 가서 골프도 치셨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 대표가 사진을 설명한 거예요. 네. 이 사진은 국민의힘 측에서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골프 쳤다고 올렸던데 내가 확인해봤더니 이거 조작된 거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꼭 이 대표가 아니라도 기자가 만약에 저 사진을 설명한다면 딱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진을 설명했을 뿐인데 그 설명은 김문기라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심 재판부가 지적을 해서 해석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검사님이 해석을 해서 이 공소사실을 검사님이 해석을 해서 한 겁니까? 이런 취지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네. 마찬가지로 확장 해석이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문진석 의원이 그 전에 뭐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전날 같은데 서울시장 오세훈이 백현동 사업을 지목해 가지고 이건 특혜다 하면서 3가지를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그걸 반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지사님 특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런 취지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는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 당시 성남시에 5개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전하라고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요. 먼저 전반부에서. 그래서 저 화면 중에 3번에서 이 문제가 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했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발언을 3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했거든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전체 장이고 3번 밑에 텍스트에 3번 찍혀 있는 그걸 보여주셔야죠. 예, 이겁니다. 그때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4번, 5번에서는 내가 그래서 반영만 해주면 되니까 일부만 반영적으로 해오면서 시간이 끌렸다. 몇 년 동안 결국 불발됐던 거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로공사는 어떻게 됐고
LH 부지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나서 백현동 설명할 때는 저 번호에서 6번, 7번 단계에서 네, 이제 네. 백현동을 설명하는데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나머지 백현 6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6번이에요.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한 요구고 그리고 우리가 기부 체납으로 8,000평이가 받고 그렇게 해서 변경해 준 거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백현동 식품용품 부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3번 발언은 그때 한 발언이 아니에요. 예. 근데 3번 발언을 백현동 발언 때 했던 것처럼 짜집게 해갖고 기소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요 국회 국정감사 일은 아니에요. 국회도 고발 안 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첫째가 이제 짜집기 기소, 확장해서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고 예. 변호사들이 이제 몇 가지 법리적 주장을 했는데 2심에 와서 1심 때는 변호사들이 한 법리적 주장을 판사가 눈여겨 안 봤어요. 근데 2심 때 와서는 재판부가 그걸 언급을 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만 처벌한다. 그런데 지금 백현동 안에서 문제 삼은 것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이재명 행위가 뭐가 있냐. 이건 국토부 행위 아니냐. 그다음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협박했다 하더라도 주체가 국토부 아니냐. 네.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인데 이건 국토부 행위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 문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검사한테 성명을 구했어요. 이 말은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법정에서 드러낸 거예요. 두 번째, 변호인이 이걸 또 주장했어요. 그 국회 진관법 9조 3항에 보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이 국회 진관법에 의해서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은 이상 다른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증인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주장도 변호인들이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피해갔냐면 경기도 국감에서 성남시에 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 진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걸 성명권 행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국회 진관법 9조 3항에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불이익한 처분에 이 공소법 기소가 들어가느냐라고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 해석 아니냐 이 부분과 이 중에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뭡니까? 또 이 불이익한 처분에 공소법 기소가 포함됩니까? 이게 모두 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게 재판원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이 무죄가 선고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그걸 안 했다는 게 전 신기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리적이라는 게 그게 논리적이 아닐 수는 있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이 재판은 사실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누구라서 이재명이라서 억지 기소한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요. 네. 지금 국회의원 300명 다 당선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백현동 건도 그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더니 성남시 니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네? 그게 예. 허위사실이 예. 아참 그런 거예요. 아 어쨌건 이재명 대표 이거 처음부터 한 번만 조금 천천히 한번 보여줘봐요. 읽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캡처하시라고. 김문기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 원문. 저건 사진이 조작된 거다를 허위사실로 걸었던 거고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요게 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그것을 마치 김문기를 모른다로 지금 저 4명 사진만 보면 저 사람들 골프 쳤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저 오른쪽에 원본 사진을 보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의도적으로 저기 조작된 사진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국토부 뭐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련된 거는 이런 방식으로 복잡합니다만 네. 현실은 지금 이것마저는 국회에서 지금 고발도 안 한 사건을 가져다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의 첫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은 더구나 당선될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국감 답변을 한 것이지 선거 목적으로 단성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건 명백히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자,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던 원문들입니다. 이걸로 유죄를 처벌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최고의 법률가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7건 중에서 37%가 무죄가 났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공소사실과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이 무죄 가능성이 매우 더 높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 기소는 정말 실체가 없는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만 좀 제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판사를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변호인들 이야기는 듣는 척하고 이재명 유죄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이쪽 저쪽 성향이 아닌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지? 아니 선거 그 과정에서 선거 운동도 아니지만 무슨 발언인가를 했는데 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지? 그게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까지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찍어낸 판사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 판사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님이 만드는 판결 공소법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즉흥적으로 대답해야 될 상황. 이게 선거 토론회 또 방송 토론 또는 방송의 인터뷰 이게 직문직답 하면서 즉흥적으로 대답해야 되고 계속 대답해야 이 상황에서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면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말한 것은 공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 제시? 예. 그런 것이 이 사안도 김문기 몰랐다 알았다 또는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 이것도 4번의 방송 출연해서 한 묻는 말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 국감장에서도 의원이 계속 묻고 그다음에 7분 안에 짧은 기간에 의원도 막 답을 재촉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 안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되는 환경에서 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대답 그것은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판결에 해당되더라도 이건 기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같은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이 이제는 만약에 저게 유죄가 되면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체의 국감을 거부해 버릴 수 있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이건태 의원을 믿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설사 이게 나쁜 결과가 나오다 하더라도 대법원 가면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저 이재명 대표가 2019년도에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2심에서 유죄 났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더구나 이 사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심 판결의 품질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법리 문제예요. 확장 해석을 했느냐 이것도 법리 문제고 아까 말한 백현동에 관한 여러 가지 법리 그것도 다 법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무죄를 받더라도 검찰도 이 법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들대로 또 반대 법리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물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발언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네. 이것은 무죄가 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건태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또 최고의 법률가시니까 연상을 파면 아마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또 바라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대0 전원일치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만장일치랑 전원일치가 뉘앙스가 다르다면서요. 만장일치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 거고 전원일치는 모든 구성원 그 자리에 있건 없건 그러니까 전원일치가 갖는 상징성이 훨씬 크다고. 8대0 전원일치. 우리 의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저는 오래 전부터 이것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날 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비교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보다도 훨씬 범죄 사실도 많고 탄핵 소추 사실도 많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다툴 여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안은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국회에 군을 침투시키고 선관위에 침투시킨 게 너무 명백합니다. 온 국민이 봤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날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에 복직시켜준다면 그런 결정을 헌법재판관들이 한다면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맞죠. 대한민국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잘 나갔던 나라들도 정치가 제대로 원칙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거의 선진국이 됐거나 선진국 문턱까지 가가지고 지금 후진국으로 추락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20년 30년 이상 법관으로서 일을 하고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없는 짓은 할 리가 없다.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 본인의 명예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선택은 안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마흔역 임명 안 하면서 임명 안 하고 한 5대 3 정도를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 3명 정도는 기각 의견을 낼 것이다. 그러면 6명이 안 채워져서 그래서 마흔역 임명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에서는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인데 내가 파면할 수 있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건도 아니고 최고의 그러니까 아까 형사소추 받지 아니한다 할 때 빠지는 거. 극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말에 속아가지고 이거 기각해야지 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예. 예. 그 박근혜 파면 결정할 때도 제 기억으로 5명인가가 우리 지금 기준으로 말하는 보수 쪽 박근혜 대통령 임명하거나 또는 그런 성향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김남준님. 새날 이메일을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직원들이 연락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윤석열 파면에 8대0 전원일치 예상되고 그러면 다음 주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거의 확실하죠. 네.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하는데 11일.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사안으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음 주는 무조건 내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내란 얘기일 줄 몰랐던 것처럼 예. 이상한 판사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 판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게 3명이 확실하다고 느끼면 기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5명밖에 안 남아서 예. 이게 전체적으로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이 그 정도 양식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 3월 14일이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가깝더라고요. 3월 14일. 예. 그러면 대선 일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5월 14일. 아니 60일이니까 3월 14일 날 선거하면 13일까지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 계산을 못 대략 그런 식으로. 예. 5월 13일 뭐 12일, 13일, 14일 뭐 이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와. 금방금방 오겠네요. 금방이죠. 파면 결정남 나면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100일 되는. 네, 그러네요.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친위 쿠데타이다 보니 권력을 쥐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12월 3일 날 국회 앞으로 몰려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고 현장에 나온 군인들이 그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으면 또 큰일 날 뻔했고 우리 국회 보좌진들이 로텐도르 앞을 진치고 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고 참 많은 그 우연의 변수가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사실은 윤석열 파면의 끝은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아직도 사법 처리를 시작도 못한 공범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걸로 보여요. 오늘 그 내란 진상조사단 인터뷰를 이제 기자회견 보니까 선관위에 그 계엄 때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를 갔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란 조사단에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대검에서는 이제 그걸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검을 도입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드러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내란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김태효 등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네, 상황. 많은 부분이 지금 아직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실제로 그 기득권들 중에 상당수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맡고 있는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검찰들이 일제히 방향을 저쪽으로 바꾸지 않을까요? 검찰의 특성상?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검찰은 대선 기간 중에는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결과를 좀 지켜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13일 이전에 결정이 되면 대선 재보궐 동시 진행해서 선거 비용이 367억 절감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헌재가 좀 감안해 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3월 12일까지 네. 파면 결정이 나면 지금 23곳이더라고요. 네.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게 부산 교육감 5곳의 기초단체장 23곳인데 그 비용이 이제 대선하고 같이 치르니까 전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죠. 뭐. 3월 12일까지. 예, 3월 12일까지. 예. 야, 헌재가 조금만 배려해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결론 똑같은 거 낼 거면. 예, 지금 언론에 나온 14일보다 이틀만 당겨주면 되는 거죠. 당겨주면.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를 조금 더 늦추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뒤에.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후보 등록 전날까지 확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랑 같이 치르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요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작되기 전날까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하고 여타의 재보궐선거를 같이 치르도록. 아, 그렇게 규정이 묶어서 그렇게 해라. 있어요. 예, 예. 어차피 상 차린 김에 큰 상 차리는 김에 예, 그렇습니다. 숟가락만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 파면 결정 나요. 근데 최상목이가 대선일을 뭐 지정하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 대선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런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선거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최상목이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취지의 보도가 뉴스타파인가? 네, 했었죠.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최상목이가 그렇게까지 아니 자기 죽을 짓이죠. 그것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논리도 하나 있어요. 최상목이 마흔역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탄핵당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예. 뭐 국무회의를 주최했다든지 이런 거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면 한덕수 재판 탄핵 결과물이 파면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위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파면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국힘당은 당연히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치 국물을 마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상설특검 추천 요청을 하도록 법이 정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네. 그 명백히 법 위반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국회가 그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국회가 정부에 대한 통제, 이 비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 도입하는 걸 방해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자죠. 위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총리가 위헌을 했잖아요. 위헌을. 근데 이것은 위헌은 맞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탄핵 안 할 정도로 가벼운 거다.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첫째 임무가 헌법 수호가 헌법재판소의 첫째 임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헌법을 위반한 총리를 탄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맞지 않아요. 언론들은 한덕수 탄핵은 기각될 거다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는데 마은혁 임명 안 한 건 위헌이야라고 판결을 했다면 그 같은 논리로 한덕수는 탄핵이 돼야 되고 탄핵이 돼야죠. 한덕수 그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안 하는 이유가 최상목 국무회의에서 임명 안 하는 이유가 한덕수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논리가 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직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네. 서울대 동문회 후배로서 임무에 충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뭐 역풍 걱정한다거나 뭐 너무 많은 탄핵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국민 51%의 지지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도 민주당도 지도부가 대단히 고민하고 있으시죠. 참 그게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고 어쩔 때는 결과론 갖고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걸 잘했지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신이 없을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진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 신중론이 이제 민주당을 사실상 다수가 지배를 하면 최상목 탄핵은 못하는. 우리 지도부가 상황이 되면 결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짧게 보면 일주일이 안 남았고 길게 봐도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100일 가까이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90일 조금 넘었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건태 의원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전 저 사진 제 기억나는데 대표 단식하고 녹색병원 입원했을 때 저 방에 들어간 진짜 몇 명 안 되는 정치인. 아유, 저 때만 해도 정말 그 짧은 지금 2년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후에 저 이건태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신협 131-022-251063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믿는다고 알려진 바로 그분 이건태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신심 이야기했습니다. 이건태 변호사, 이건태 의원 말을 들으시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은 8대0 전원일치로 파면된다. 예, 제가 확신합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네.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